자, 100페이지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자, 이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권대리. 자, 이때까지 이제 복대리까지가 뭐예요? 이때까지 대리권을 주고 난 다음에 행인해서 유권대리고요. 이제부터는 무슨 대리다?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제꼈다. 무슨 대리입니까?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그래서 이제 무권대리에서 보는데, 이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눠집니다. 표현대리로 나눠지는데, 협의의 무권대리부터 먼저 하는데, 법조문은 여기 먼저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에 준용이 되니까 협의의 무권대리부터 먼저 이제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판서노트 몇 페이지입니까? 24페이지. 판서노트 24페이지를 펴시면 협의의 무권대리가 나옵니다. 자, 무슨 새끼입니까? 호로 새끼. 이렇게 됩니다. 호로. 자, 어떤 것이냐? 아버지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1억짜리입니다. 1억짜리인데 아들이 1억짜리를 1억 5천만 원에 팔 수도 있고 5천만 원에 팔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팔 수 있는 경우를 파악을 해가지고 법정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을이 요렇게 이제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병인 때 대리인을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상대방이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물어봅니다. 이게 채고권이에요. 채권인데 채고를 하면은 본인이 어떻게 답을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본인의 효력입니다. 본인의 효과.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1억짜리 1억 5천에 팔면은 잘 판 거예요, 못 판 거예요? 잘 팔았죠? 그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가 쫓아가면서 뭐 하겠습니까? 추인하겠지. 맞습니까? 그럼 뭐 한다고요? 1억 5천에 팔면 추인하겠지. 그러면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근데 1억짜리를 뭡니까? 1억 5천이 아니고 5천만 팔았다니까?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아버지는 당연히 뭡니까? 추인 거절해버립니다. 그럼 계약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죠.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랍니까?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걸 무슨 무효를 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효. 그래서 이제 130조에 보면은 대리권도 없이 판행에 대해서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인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들이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팔 수 있죠. 자, 이렇게 비싸게 팔았을 때는 뭡니까? 내 새끼가 되는 거고. 네. 1억짜리를 5천원 팔았다. 이게 뭐예요? 호로 새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추인할 건지 추인 거절할 건지 누가 선택한다고? 본인이 선택합니다. 추인하면 어떻게 되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유동적 뭐란다? 무효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답이 추인이란 뭡니까? 추인 거절입니다.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의 첫 번째 내용이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상대방입니다. 본인 값을 받고요. 이제 상대방을 보는데 상대방은 뭡니까? 최고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최고는요 물어보는 거니까 뭘하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철회는 뭘만? 선의만입니다. 선의만. 그래서 외울 때 철선 이렇게 합니다. 철선. 철회는 뭐만? 선의의 경우면 철회할 수 있다. 최고는 물어보는 거니까 선의 악의 구분할 필요 없이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은 최고권과 뭐가 있다? 철회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받고
이제 두 번째가 누구 본다고? 상대방을 보는 겁니다. 상대방은 무슨 권이 있고, 채권이 있고, 철회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채권은 뭘 불문하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오늘 또 한 개 있네요. 각종 최고와 거절은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 이겁니다. 이거는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 합시다. 의사의 통지 해도 되고, 의사의 통지. 철회는 뭘 교가 임마? 선의의 경우만, 선의만 됩니다. 처리할 수 있다. 계약 자체를 없애는 걸 하려면 지는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야 되죠. 선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본인 봤죠? 상대방 봤죠? 그럼 이제 하면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대리인이잖아. 그럼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쟤는요, 뭐 해야 됩니까? 몽둥이 준비해가 줍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왜?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지켰잖아요. 그럼 을이 뭘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18회 때 시험에 갑이 뭡니까? 추인권, 갑의 추인 거절권, 병의 채고권, 병의 철회권 있는데 을이 채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을이 할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없다. 쟤는 몽둥이 준비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일명 죽일로. 아셨죠? 잘 팔면 뭐라고요? 내 새끼. 아셨죠? 잘못 팔면은 도로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갑이 뭐 할 수 있느냐, 병이 뭐 할 수 있느냐는 되는데 을이 할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18일 때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얘가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팽이를 팔았는데 물어봤는데 아버지로부터 무슨 거절 당하면은 추인 거절하면 이 뚜껑이 열리죠. 얘는 이제 뭐 사기 당한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때 보호하는 장치를 더 해놨습니다. 얘를 죽일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제 뭘 만들었냐? 세 번째. 135조의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자,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도록 해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누가 누구를 죽이러 가는 겁니까? 상대방. 병이 을을 죽이러 가는 거야. 자, 병이 누굴 죽이러 간다고? 을 묻건데 을 죽이러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책임 묻는단 말이야. 135조에. 그러니까 묻기 위한 요건이 첫 번째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 무거운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해라라고 청구하려면 지는 어떻게 돼? 깨끗해야 돼? 못 해야 돼? 깨끗해야 돼. 선의이고 무과실이 돼. 두 번째. 자, 그러면 두 번째. 을 갑니다. 을이 누구예요? 무권 대리인이죠. 자, 일단 적읍시다. 무권 대리인입니다. 이 사람은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뭐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됩니까? 증명을 못해야 무슨 대리인? 무권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대리권 있음을 증명하지 못해야 돼. 있음을 증명하면 유권 대리인 되는 거잖아요. 맞죠? 대리권이 없는데 팔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리권 있음을 증명하지 못해야 되고, 세 번째 을은 무권 대리인인데 행위 능력자야 됩니까? 네. 행위 능력자에 대해 무거운 책임 물을 수 있죠. 근데 제한 능력자일 때는 무거운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한 능력자에는 무거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 갑의 추인이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추인이 있으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버리잖아. 추인이 없어야 뭐 됩니까?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추인했다는 얘기는 누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책임지겠다. 넘겨줄게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행 책임 물을 필요가 없지. 이행해니까. 그 추인이 없어야 네 이행해라 임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아니면 손해배상 하든지. 무슨 이행 책임 모르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얘가 어떻게 됩니까? X분사 1에 팔겠다는 내용을, 자, 이 사람 대리권 받아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가서 얘가 얘한테 물어봤었겠죠. 물어봤을 때 얘는 뭐냐면 추인 거절당하지. 다시. X 부동산을 1억에 팔아라고 대리권 수요도 없었는데 얘가 팔아 지켰다니까?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어요. 그럼 얘가 이제 추인 거절해버리면 얘는 얘한테 가서 뭐랍니까? 야, X 부동산 넘기든지 1억에 대한 손해배상 하든지 둘 중에
뭡니까? 둘 중에 한 개 해 이렇게 하겠죠. 선택은 누가 합니까? 상대방이 한다고. 알겠죠? 자, 이렇게 물으려면은 얘가 이제 추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추인하면 누가 책임지니까? 갑이 책임지니까. 맞죠? 뭐 해야 됩니까? 추인? 거절해야 얘가 주기로 가는 거죠. 맞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인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 5번째. 또 철회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가 철회하면 안 돼. 지가 하면 안 돼. 그럼 6번째. 표현 대리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표현 대리가 돼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행 책임, 이행하라고 하든지 손해배상하라든지 이건 누가 선택한다고요? 자, 일단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상대방이 합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또 막 나오죠? 시오시오시입니다. 시오시오.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시오시오시 뭔데?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이겁니다 이거. 시오시오. 이거 하니까 또 기억나는 게 있어. 사기와 다른 제도 관계할 때도 사기도 시오시잖아. 사기와 차고 사기와 뭡니까? 파저담보 책임 뭐예요? 선택.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맙니다. 그걸 또 지나가면서 내 앞에서 서기합니다. 지나가면서 시오시시 뭔데? 무슨 말하면서. 이게 또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자, 이겁니다. 이거. 네, 이렇게 됩니다. 요게. 자, 그러면은 협의의 무권 대리는 자,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말 수 있느냐? 추인할 수 있느냐? 추인 거절할 수 있느냐? 맞죠?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최고하든지 철회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최고는 뭘 불문하고 할 수 있는데?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는데 철회는 뭐만 된다? 선의만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물어봤는데 무슨 거절당해야? 추인 거절당해야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는데 물으려면 지는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 선의이고 무하셔야 되고 을의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해야 되지요. 무슨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 돼야 되고 을은 행위 능력자에 대해 물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제한능력자에 물을 수가 없어요. 자, 추인이 있습니까? 합니까? 추인이 없어야 된다는 거. 철회도 없어야 돼요. 표현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행 책임 또 손해배상 책임 묻는데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한다는 거. 이걸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상대방이 아니고 을이 선택한다고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누가 선택하는 거 아니라고? 대리인이 선택하는 건 아니고 누가 선택한다고? 상대방이 선택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제 뭘 정리해야 되냐면 요걸 정리해야 돼요. 추인. 우리 판서도 돼 있죠? 자, 추인은 무슨 권입니까? 형성권, 형성권. 추인은 형성권입니다.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면 권리가 형성되니까 형성권. 그리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할 때 상추할 때 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들어봤죠?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형성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고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어떤 내용이냐? 5월일날 대리행위를 했는데 물어봤어요. 6월일날 답을 줍니다. 추인하겠다. 아버지가. 그러면 5월일날 한 행위를 뭡니까? 인정하고 밀고 나가겠다는 게 밀추자에다가 인정한 이자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요가 있다? 소고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네 번째. 22회 때 나왔던 거예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내용 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일부 추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일부 내용을 변경 추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일부 변경 추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어떻게 해서 물어봤는데 나는 요거 하고 요거 안 하고 요거 하고 요거 안 할 거야. 그럼 지 좋은 것만 추인할 거 아니야. 네. 맞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부 추인은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일부 변경은 또 안 돼요. 근데 상대방이 뭐 하면? 동의하면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일부 추인도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동의가 없는 한 일부 추인은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시험 나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내용이 끝난 겁니다. 우리 책의 내용에 전부 다입니다. 자, 그리고 소고표가 있는데 누구의 권리를 해하지를 못합니까?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내용이 전부 답니다. 우리 책에 뭡니까? 이것만 해도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일이 생깁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리권 수요도 없었는데 아들 놈의 새끼가 팔아짓겠습니다. 1억짜리 5천만 원에. 그전에도 이런 짓 많이 했습니다. 알죠? 그래서 아버지가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아버지 또 충격받아 쓰러져가지고 상속이 개시가 돼버렸어. 알겠죠? 네. 무슨 새끼입니까 그게? 호러 새끼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받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상속 받아보니까 1억짜리를 5천만에 파니까 손해 많이 봤죠? 네. 네? 그래서 뭐라 합니까 가서 얘한테 가서 야 업스등을 하자 했더만 병이 뭐라 합니까? 지랄하고 있네 한다 그랬죠? 맞죠? 추인 거절할 수 없다. 이거 등기 넘어갔을 때 등기 맞춰갈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청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 판서 노트에 뭘 적어놔야 되냐? 이걸 적어야 돼. 우리 무슨 상속 받았을 때? 단독 상속을 받았을 때는 앞에 한 행위를 뒤에 말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추인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병합으로 된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단독 문제를 우리 나중에 토요일에 또 할 겁니다. 이거 요 문제가 세 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3번 나왔어요. 3번. 아시겠죠? 요거 이제 또 해드린다고요. 요번 주에 토요일 날. 요번 주 토요일 날 오실 거죠? 네. 네, 오실 거죠. 안 오셔도 됩니다. 알죠? 안 오셔도 되는데, 뭐 안 오신 분들은 있잖아요. 다음 주에 만날 때 얘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들은 사람하고. 예, 격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요번 내레벨이 올라가 있는데 안 들으신 분들은 뭡니까? 격이 떨어져 있어요. 물어봐도 몰라. 시오시오시 뭔지도 몰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인간관계 끊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웃자마자래요. 자, 그래서 안 되면 못 오신 분들은 뭡니까? 그때 못 오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그때는 뭐 해라는 얘기입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계림법하면 해놓고 보면은 올려놓을 테니까 월요일 날. 근데 바로는 못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인코딩 해야 되잖아요. 시간 좀 걸리니까 월요일 날 올려놓을게요. 제가 다 해가지고.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요 단독 상속에 대한 문제, 우리가 10년 동안 3번 나왔는데, 최근에 3번 나왔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뭡니까? 그때 또 문제를 풀이를 해줄 겁니다. 단독 상속, 인교모, 이렇게 된다. 해놓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포인트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131조가 중요한데, 131조에 보면은, 자, 상대방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채구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추인 거절로 본다. 근데 추인을 본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하면서 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홈쇼핑이나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저 와이프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거 사야 된다고 막 얘기했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왜 사야 된다 했더만 우리 와이프가 얘기한다 안 한다. 물어봤는데 답을 안 주더란 말이야. 하란 얘기에 말하는 게 거절이야 거절. 알죠? 샀다가는 큰일 납니다. 알겠죠? 밖에 있는 사람 혼납니다. 알겠죠? 자, 물어봤는데 답 안 주고 뭐라고요? 거절이에요. 이거 하니까 또 갑자기 동의한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항류 여부에 물어봤는데 답을 받지 못하면은 수익 거절로 본다. 답 안 주면 거절이야. 집합 건물법 가면 재건축 참가 여부에서 물어봤는데 답을 받지 못하면은 참가 거절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요?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야? 거절이야, 거절. 알겠죠?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라고요? 거절. 나중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분쟁조정위원회. 어디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집합 건물, 의미가 주택인데 저 상가에 가면 있는데, 근데 이제 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지? 물어봤는데 답 없으면 뭐예요? 거절이야, 그때도. 그럼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 뭐 물어봤는데 답 무슨 뭐예요? 거절이죠.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까? 요 특강 들을 거예요? 말 거예요?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하죠? 안 한다는 얘기야. 거절이야, 거절. 알겠어요? 네. 그렇다니. 물어봐도 답 없으면 거절이야. 아시겠죠? 네. 무슨 말이겠죠? 네.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 물어봐도 답 안 주면 뭐예요? 거절이야. 근데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잖아. 그래서 계속 알겠어요 했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이 거절이야. 수업 거절하는 거야.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물어봤는데 답을 안 주면 뭐라고? 거절이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내용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체크하고 갑시다.
100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무권 대리는 첫 번째 줄 줄거세요. 대리권이 없이 대리를 한 경우를 무슨 대리를 한다? 무권 대리를 하는데 밑에 보시면 뭐 나머지 밑에 내용 보시면 되고 뭐가 있습니까? 무권 대리는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이 있습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와 저기 적혀 있어요.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가 있다는 거. 자, 협의의 무권 대리 바로 갑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는 밑에 예컨대 되어 있는데 설명했어요. 대리권도 없이 팔아 제꼈을 때 뭐라고 협의의 무권 대리인데 옆에 페이지 가면 본인에 대한 효과 나옵니다. 칠판 돼 있죠? 자, 제일 먼저 누구부터 본다고? 갑부터 보고 그다음 병 보고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묻는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자, 본인에 대한 책임 갑니다. 130조.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권 없는 자가 무슨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인이 타인의 대리를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그러면 대리권도 없이 팔아 제꼈던 행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협의 무권대리는 원칙은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했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네 번째 줄 가니까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무효? 행간펜 유동적 무효다. 그것만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동그라미 2번 가서 추인권 했죠? 자, 추인권은요, 본인에게 이제 뭡니까? 내용을 기소시키게, 효과를 기소시키겠다는 의사표시인데, 성질 갑니다. 성질은 무슨 권이다? 자, 일단 두 번째 주고시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의사표시는 단독행위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무슨 권의 행간펜? 형성권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추인했다 그래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밑에 가서 추인의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은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상대방은요, 추인의 상대방은 을인태도 할 수 있고, 병인태도 할 수 있고, 정인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을, 병, 정입니다. 상대방이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거기까지 줄 것이면 돼요. 줄 것이고, 상대방은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세요. 추인의 방법은 동그라미 A번 찾았습니까? 네. 끝에 줄 거면 돼.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 그 다음에 B번의 내용은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대금 일부를 받아붙잖아. 네. 이런 행동은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C번은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중요한 거 아니고요. 넘기세요. D번이 별표입니다. D번이 별표 2개. 이 포인트가 뭡니까? 일부 추인이죠? 네. 일부 추인하거나 일부 변경할 때는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뭐라고요? 무효. 바꿔서 하면 동의 얻으면 유효. 그 얘기입니다. 자, 추인의 효과는 무슨 효과가 있다고요? 소급효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소급효가 있는데 제3자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해놨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보기는 여러분 참 보세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가 추인 거절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 거절권. 자, 추인 거절은요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요.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고 니은번에 추인 거절의 상대방 똑같습니다. 추인하고 똑같아. 을도 되고 병도 되고 정도 된다. 됐어요? 자, D급번의 별표 2개. 자, 무권 대리와 상속 이 중요하다 그랬죠? 현관펜 어디에? 단독 상속 찾았습니까? 단독 상속하실 때는 바로 밑에 추인 거절할 수도 없고 거기서 두 번째 줄 또 내려가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없다. 됐어요? 신의치 위반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내용입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판례 보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했던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핵심이 어디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그 등기를 말소를 청구하거나 됐습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103페이지에 그 판례 보기 있죠? 마지막 줄에 가서 바로 위에 자, 그래서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 해놨죠? 요겁니다 요거. 등기를 말소 단독 상속하는 경우 등기 말소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효과. 자, 이때까지 누굴 봤습니까? 본인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제 상대방 갑니다.
상대방에는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끝에 가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무슨 권과 최고권의 현관펜, 철회권이 인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131조 별표에는 쉬고, 자,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확답이 없으면 뭐래요?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이게 추인 거절의 현관펜을 줘야 돼요. 읽어볼게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 본인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할 때는 이 발자의 현관펜을 주고 발신주의. 발신주의입니다.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물어봤는데 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라고? 추인 거절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철회권 갑니다. 밑에 134조.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해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누구한테 합니까? 본인이나 갑이나 을. 맞죠? 철회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본인이나 갑이나 을.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최고는 누구한테 한다 그랬어요?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본다. 최고는 누구한테? 본인한테. 철회는 누구한테 한다 그랬어? 갑 또는 을. 됐어요? 네. 자,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을에게도 최고할 수 있다. X라. X나. 모의고사 작년에 나오더라고 시험에. 예? 근데 우리 시험 나온 적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집이 한 번씩 나옵니다 이거. 다른 별 문제집 한번 나옵니다 이거. 아시죠? 자, 다시 할게요. 최고 누구한테 한다고? 본인한테. 얘한테 한다는다. 안 하고. 철회는 얘한테 할 수도 있고 얘한테 할 수 있다고요. 됐어요? 법에 그래 돼 있네. 법조문에. 아시겠죠? 여기입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넘긴 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103페이지 134조.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누구예요? 상대방은 본인이나 갑이나 을에게 대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됐죠? 자, 을이 대리인에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의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가 뭐야? 악인 때는 처리할 수가 없다. 반대로 가면 선의일 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기시고. 의인은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요. 네, 그래서 상대방 니은번에 별표한 게 해놓고 철회는 누구한테 하라 했어요? 갑 또는 을. 됐죠? 갑 또는 을. 됐어요? 니은번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뭡니까? 철회하면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이거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70%. 철회되면 이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철회 안 된다 했잖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철회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양가를 3번 갑니다. 자, 보세요. 지금 뭐 했습니까? 본인 했죠? 추인해서 했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상대방 했죠? 이제 마지막이 뭐야? 135조 한다는 게. 아시겠죠?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책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135조 갑니다. 1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이겁니다, 이거. 뭐를 증명하지 못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1항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뭘 받지 못했을 때?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했을 때는 이 말입니다. 못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자, 이겁니다. 상대방의 뭐라고? 선택에 따라 이 말입니다.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뭡니까? 책임 내용은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135조의 1항. 대리권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이 없었을 때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묻는데 누가 선택한다고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항 갑니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자, 이겁니다. 알거나가 뭐예요? 악의 또는 과실 알 수 있었을 때는 이 말입니다. 자,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또는 대리인이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제한 능력자일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에 대한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고 악의 또는 과실일 때 책임 물을 수가 없다. 이 2항이죠. 135조 2항. 그러면 이런 경우 책임 물을 수가 없다 했으니까 책임 물으려면 반대로 가야 되잖아. 선의, 악의 반대가 선의 또는 이고 무과실입니다. 선의고 무과실일 때 물을 수 있고 제한 능력자에 물을 수 없으니까 뭐일 때는 행위 능력자일 때 물을 수가 있다고 해요. 됐어요? 그래서 성립 요건이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묻기 위한 요건은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자일 때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135조의 법조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또 뭐가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아까 법조문에 철회도 없어야 된다고 했고 표현대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랬을 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책임의 성격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형한펜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무과실 책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을이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리권도 없는데 팔을 제꼈잖아. 저 사람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야. 무조건 책임져야 돼. 아시겠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안 된다?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그 밑에 판례 보기가 그 내용입니다. 위법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책임이다? 을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발생 요건 기억부터 다음 페이지 미음까지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읽어보시면 되고 책임의 내용은 누구의 선택에 쫓아?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입니다. 이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 이행이익입니다. 그거 줄 것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양가는 4번 갑니다. 본인과 무권 대리인 사이의 효과입니다. 일단 추인이 없으면 본인 추인이 없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는데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고? 추인하면은 자, 갑이 을에게 보세요. 추인하면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책임집니까? 얘 때문에 책임지잖아. 그럼 사무관리 책임, 불법행위 책임,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긴다. 그거 줄 것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독행위에 무권대리인이 와 있는데 밑에 법조문 볼 필요 없고 밑에 가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무효. 그 다음에 상대방 단독행위는 원칙은 능동대리, 수동대리를 불문하고 원칙은 뭡니까? 무효인데 예외 두 번째 줄 다투지 아니했을 때 준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거기서 줄권거에서 두 번째 줄 밑으로 가면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를 할 때도 준용이 된다. 자, 그래서 다툼이 없었을 때, 동의를 얻었을 때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입니다. 자, 수동대리인 요걸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만 참고하시고,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10년 동안 한 번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단독행위보다는 앞에 계약에 대한 무권대리가 시험에 잘 나와?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무권대리는 지금 계약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까지 내용이고, 단독행위 무권대리 원칙은 뭐라고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툼이 없거나 동의를 얻었을 때는 준용될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시험이 잘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아시겠죠? 그럼 공부할 때 단독행위보다는 어디에? 단독이 양도 얼마 안 되잖아. 판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잘 나온다? 위에 게 잘 나온다고요. 계약의 무권대리. 지금 칠판에 했던 거 본인의 효력, 상대방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행책임, 손해배상 책임 요 내용이 시험에 보이더라고요. 됐어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고 자, 그러면 이제 금방 했으니까 문제 풀면 맞출 수 있겠죠. 자, 어디로 가느냐? 114페이지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114페이지 폈어요? 대리권이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그럼 을이 뭡니까? 대리권 없다 했으니까 무권 대리인이죠.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무권 대리네? 틀린 것은 1번 어디 포인트 나눠있어요? 단독 상속. 여기 해놨네요. 자, 단독 상속 나오면 어떻게 됐어? 추인 거절할 수가 없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 그 다음에 2번은 칠판 보이소? 추인과 추인의 상대방은
을도 되고 병도 되고 정도 된다 했잖아요. 묶은 대리도 되고 상대방도 되고 승계인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했잖아. 그럼 2번 집은 옵니까 있습니까? X.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4번이 나왔던 거예요. 이거 주의하시고. 2번이 정답이에요. 3번은요. 추인하면 상대방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3번은 맞다, 틀렸다? 맞다. 맞습니다. 갑의 추인은 묶은 대리 힘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효력이 갑에 기소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을에게 추인했어요. 그 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럼 병이 알아야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네. 알지 못했으니까 추인의 효력은 주장하지 못한다. 맞고. 5번은요. 미승전자 이겁니다. 이거. 여기 보세요. 제한 능력자일 때는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가 없다지. 미승전자가 뭡니까? 제한 능력자. 그래서 물을 수 없다 했으니까 맞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 답은 간단했죠? 추인의 상대방은 을도 되고 병도 되고 정도 된다. 됐어요? 위에 갑니다. 4번 문제.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묶은 대리죠? 네. 1번 맞습니까? 130조 내용입니다.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맞아요. 맞죠? 2번은 맞습니까? 131조인데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확답이 없으면 바라지 아니할 때 줄 거는 거절입니까? 추인입니까? 거절로 본다. 맞네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자, 3번 한번 보세요. 자, 이거죠.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책임 물을 수가 없다 하잖아. 지금 뭡니까? 알았을 때 했잖아. 알았을 때 물을 수 있어 없어? 없다지. 그럼 3번 맞아 틀려? 틀렸죠. 묶은 대리 상대방은 주고 상대방의 포인트야. 그 계약 당시에 계약 대리권 쓰면 안 경우 악이잖아. 상대방이 악일 때는 책임 물을 수가 없다. 자, 제한 능력자일 때는 책임 물을 수가 없다 했잖아. 맞잖아요. 알았을 때는 책임 물을 수가 없다. 뭐 해야 됩니까? 선이 무과실 때 물을 수도 있잖아. 자, 그럼 3번이 틀린 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4번 어떻습니까? 133조 내용인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었을 때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 권리 해할 수가 없다. 저기 해놨잖아요. 소급표가 있는데 제3자 권리 해할 수는 없다 해놨습니다. 맞고 133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맞아요.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사람은 악인은 처리할 수 없다. 선이죠. 선. 악인이 처리할 수 없고 선인 경우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의 정답은 3번. 됐나요? 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앞으로 가서 이제 표현 대리 파트입니다. 표현 대리.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자, 105페이지 표현 대리 중에 간략하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는 몇 페이지냐면요. 25페이지 펴시고 25페이지 표현 대리. 105페이지 한번 봅시다. 표현 대리가 뭐냐? 표현 대리 제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그 외관 발생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고 그 본인이 잘못했죠? 네. 자, 그리고 그 무권 대리 행위에 본인의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 외관을 믿은 선의무과서일인 제3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현 대리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질 가는데 그 보기 전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 요 X 부동산을 1억에 매각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자, 얘가 대리권 수여했는데 하지 않고 표시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표시를 상대방이 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했습니다. 이 상대방이 표시 받아서 얘하고 가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표시를 누구한테 했어요? 상대방이 했지. 그리고 이제 얘가 대리권 수여한다는 게 깜빡하고 안 하고 해외여행 갔다 왔더만은 둘이가 계약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지는 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수요 표시를 상대방한테 했잖아. 표시받은 상대방하고 대리행위 했죠? 고난 범위 내 행위를 했죠? 그럼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진다고요. 그래서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 대리는 성립 요건이 첫 번째 대리권 수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표시가 있을 것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권 수요 표시를 받은 상대방과 무슨 행위 됩니까? 대리 행위를 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권 뭡니까? 범위 내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넘어서면은 126조의 월권 대리가 됩니다. 월권 대리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표현 대리 아까 정의를 했을 때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인 상대방을 보호한다 그랬잖아. 이 상대방의 요건은 선의이고 무슨 과실이 됩니까? 무과실이 있어야 된다고요. 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내용 하기 전에 요 내용 이제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 대리에서는 대리권 수요 표시가 중요합니다. 별표 해 놓으시고. 자, 대리권 수요 표시는요. 무슨 통지다? 관념의 통지. 오늘 몇 번 했죠? 객관 사실을 통지하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자, 그리고 불요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을,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함을 사용한 경우도 대리권 수요 표시를 볼 수가 있다는 중요한 판례.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함을 사용한 경우도 대리권 수요 표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불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반드시 유의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유의할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 이제 우리 책에 다 나올 겁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리권 수요 표시를 받은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상대방 병하고 대리행위를 되고 범위 내 행위를 해야 되는데 넘어서 버리면 무슨 대리 된다? 월권 대리가 되고 상대방의 요건은 선의이고 무과실이 된다. 이게 표현 대리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요 표현 대리 제도에 앞에 내용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106페이지 양갈로 2번. 그거 하다 말았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표현 대리 성질은 무권 대리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가면은 본인이 뭐 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철회나 최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별표 2개 넣으셔야 돼요.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지금 표현대리 배우고 있는데 표현대리는 지금 유권대리에서 했습니까? 무권대리에서 했습니까? 무권대리야. 그래서 이제 아셔야 될 게 표현대리는 뼛속까지 무권대리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하고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대리권 수요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는데 주지도 않았는데 둘이 표시를 얘한테 했는데 둘이 계약해보잖아. 그래도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단 말이에요. 수요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책임을 질 뿐이지. 본인이 책임질 뿐이지. 맞죠? 이게 본인이 책임지니까 유권 대리로 전환된다고 해서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언제 보느냐? 내일 모레 봅니다. 알겠죠? 뭐 지겹도 나옵니다. 표현 대리에서. 아시겠죠? 몇 문제 나왔다? 4문제.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유권 대리 전환된다 안 된다? 아니다. 어디까지? 뼛속까지 무권 대리입니다. 표현 대리는. 나중에 표현 대리 문제 풀면 갑자기 머릿속에 뼛속까지 기억날 거예요. 아시겠죠? 뼛속까지 기억날 거야. 아시겠죠?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 오한이 막 올 정도로 뼛속까지 무권 대리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간평사 주택가에서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포인트가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권 대리의 성질이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도 나온 적이 있고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무권 대리의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됐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게 표현을 바꿔서 낸 적이 있다고. 한번 이렇게 내고 밑에 내고. 아시죠? 그래서 그 지문 자체가 전체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뼛속까지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여기서 이제 별표도 해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표현 대리 나오면 시험에 잘 나온 내용이에요. 2번, 3번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지더라? 본인이 책임지면서 누구를 보호한다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잖아. 그러면 표현 대리 주장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어. 전득자 주장 못합니다. 알죠? 누구만? 상대방만. 본인은 왜 주장 못해요? 지가 바보가 아니서 지 책임질 행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가 표현 대리 주장하면 지가 책임져야 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표현 대리 주장은 누구만 한다고? 상대방만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됐어. 자, 그래서 2번과 3번은 별표 크게 하는 그 페이지의 포인트입니다, 그게. 자, 그리고 이제 니은번에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선의이고 무과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표현 대리 효과 갑니다. 자, 효과도 별표예요. 자, 이 별표인데 두 번째 줄입니다. 상대방이 과시 있다 그래서 과시 상계범위 유추 중에서 본인 책임을 경험할 수는 없다. 상대방에게 과시 있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과시 상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생각 해주시고 과시 상계가 된다고 두 번 나왔어요. 10년 동안. 자, 그 두 가지. 자, 그래서 이제 별표 해놓은 거 있죠? 동그라미 2번, 3번 그 밑에 표현 대리 효과까지 별표입니다. 자, 그다음에 표현 대리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25조, 126조, 128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했던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 봤습니다. 자, 법조문 한번 볼게요. 제3자가 누구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의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대리권 수요 표시했죠?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세 번째 요건입니다. 대리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럼 앞에 생략된 게 뭡니까? 본인이 생략돼서 본인이 책임이 있답니다. 자,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이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안 된다. 이 말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적용된다 안 된다. 자, 칠판 보시면 악의 또는 가실이 있으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되려면 악의 반대가 선의, 이고, 무과실일 때 그때 적용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 요건은 법조문에서 뭡니까? 선의이고 무과실까지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 밑에 의 보시면은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고 옆에 페이지로 가서 성립 요건입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가 하였을 거 돼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명시적, 묵시적 찾았습니까? 네. 할 수 있고 끝에 가면 불특정 나옵니까? 네. 줄 긋고 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니은번 있죠? 니은번 두 번째 줄에 법률 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 유무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의 별표 한 개로 쉬고 두 번째 줄에 직함 끝에 갑니다. 끝에 직함이나 명시능이 사용 나와 있습니까? 묵인하거나 직함을 사용하거나 무용하는 경우도 대리권 수요 표시를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킨을 시킬 때 BBQ를 시켰어요. 잘못됐다. 상한 게 왔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쏘는 겁니까? 본사를 상대로 걸잖아요. 맞죠? 이럴 때 대리권 수요 표시에 표현 대리가 조인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함을 사용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가맹점들 BBQ나 뭡니까? H 이런 거 있잖아요. 치킨들. 걔들은 뭡니까? 가맹점비를 냅니까 안 냅니까? 낸단 말이에요. 상호를 쓰면서 문제가 생기면 본사 상대 소송이 들어오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요. 판례보기 있습니까? 판례보기는요. 밑에 진하게 된 거 바로 밑에 첫 번째 줄, 첫 번째 중간에 보시면 분료식 행위로서 찾았습니까? 그 뒤에 줄 것이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답니다. 자, 됐고 리얼번은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뭐였습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를 받고 두 번째가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해야 된다. 찾았습니까? 그거 줄 것이고
넘었으면은 밑에 바로 밑에 줄 넘었으면은 무슨 대리 된다? 126조의 월권 대리가 승립을 한다. 됐어요? 다음 페이지 3번. 표시받은 상대방하고 대리해야 되죠.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병하고 해야 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어떻게 하면은 통지를 광고와 같은 불특정인이 하는 것도 문제가 없으나 특정된 경우는 특정인에게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이고 무과하셔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니은번의 별표. 요 상대방은 누구만 된다 그랬어? 직접 상대방만 되고 전득자 됩니까 안 됩니까? X. 됐습니까? 그리고 악의 또는 과실을 누가 입증합니까? 본인이 입증합니다. 본인이 입증한다. 그래서 본인 갑이 입증합니다. 자, 125조의 적용 범위 무슨 대리만 적용되고 임의 대리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거 줄 거놓고 내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고난을 넘은 표현 대리 나옵니까? 무슨 대리다? 월권 대리입니다. 월권. 자, 이제 월권 대리입니다. 자, 이제 월권 대리로 간다. 월권. 자, 이 월권 대리는 별표 2개 넣으시고, 자, 우리 표현 대리 자체가 뭡니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한 6번 나왔습니다. 6번 나왔는데 5번은 단독 문제 나왔고, 한 번은 뭐니까 지문으로 나왔어요. 다음 중 묵군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오는 것을 보시죠. 그때는 틀린 것을 보시죠.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는 협의 묵군 대리 집어였고 표현 대리 집어에서 문제 냈거든요. 그래서 6번도 나왔으니까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지금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126조 무슨 대리랍니까? 월권 대리입니다. 자, 이게 월권이라는 것은 기본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는데 월권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 대리권 있는데 넘어섰다는 얘기지. 그 승림 요건 다 외웠어 벌써. 아, 그래서 무슨 대리권 존재하고 기본 대리권이 존재를 하고, 오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대리권의 범위를 뭐 해야 됩니까? 범위를 넘어서야 된다. 이게 월권이잖아. 세 번째, 믿을 만한 정당한 뭐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 요걸 해석할 때는 상대방이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입니다.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슨 과실일까? 무과실일까? 됐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월권 대리가 승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의 포인트는 기본 대리권. 요겁니다. 범위를 넘어서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판소노트 한번 봅시다. 판소노트에. 자, 정의 문제 하고 올게요. 25페이지, 판소노트 25페이지 가면 기본 대리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일상가사 대리권, 기본 대리권 된다, 안 된다? 판례입니다.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고, 복 대리권 될 수 있다, 없다? 있고, 법정 대리권도 될 수 있고, 공법상 대리권 될 수 있고, 125조, 129조도 될 수 있다. 이게 시험의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일상가사 대리 보겠습니다. 일상가사 대리가 이거 어떤 겁니까? 부부 간에는 가정 공동 생활 하잖아요. 그럼 의료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식료품이 사러 갈 때, 마트 갈 때 남편 카드로 쉐리 끊습니까? 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뭐랍니까? 남편 카드입니다.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쪽팔려서 안 합니다. 마치 자기 카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럴 때 일상가사 대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대리권 있다? 일상가사 대리 있다. 그래서 부부끼리는 기본적인 대리권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뭘 한다고? 일상가사 대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어 없어? 있다. 자, 그러면 애가 아버지야 엄마야 무슨 대리권 또? 법정 대리권 또 기본 대리권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어떤 애인을 어떤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를 위해서 계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보험 가입하고 이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아, 여러분 자녀 보험이 없어요? 했잖아. 그게 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기본 대리권 있다 없다? 법정 대리권 있다.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된다 안 된다? 된다.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된다. 복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된다 안 된다? 된다. 복 대리권. 복 대리권도 된다 안 된다? 되고요. 125
여기 했죠? 대리권 소액 표시 표현 대리도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무슨 대리 된다? 월권 대리 된다.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도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무슨 대리 된다? 월권 대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기본 대리권의 내용이 시험에 잘 냅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나중에 우리가 토요일 할 때 일상가사 대리도 기본 대리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복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공법상 대리권도 될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시험 나온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판례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우리 외워야 돼요. 자, 이거는 못 외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입니다. 좀 이따가 이게 줄 긋고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동종할 필요가 유사할 필요가 없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요 판례가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등기하라는 뭘 줬습니까? 공법상 대리권을 줬는데 얘가 병이태 가서 대물 변제를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사법상 행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더라도 누구에 대해서 효과가 생깁니까? 본인에 대해서 효과가 생긴다, 생긴다?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종하지 아니하더라도 월권대가 승인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게 또 이것도 별표 한 개 넣으시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언제를 준하냐? 대리 행위 당시를 준합니다. 대리 행위 당시를 준한다. 이렇게 돼요. 대리 행위 시를 준합니다. 자, 이게 이제 월권 대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필기를 해놓으시고 자, 갑시다. 뭐 다 돼 있으네요. 108페이지 갑시다. 108페이지 126조 봅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외에 법률 행위를 자 죽으시고 대리인이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다.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의 갑니다. 밑에 두 번째 주가에 죽으시고 월권 대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가서 승립 요건 무슨 대리권 존재? 기본 대리권을 별표 크게 해놓으시고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따라서 찾았습니까? 아무런 권한이 대리권이 없는 자가 유월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무슨 대리인 되지 않습니까? 표현대로 승인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대리권 자체가 안 줬을 때는 기본 대리권이 없으면 표현대로 승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니은번의 별표 복대리인 찾았습니까? 복대리권 또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별표 등기 신청 행위 아까 설명했어요.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표현대리 승인한다 안 한다? 기본 대리권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리얼번에 부부간에 무슨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 전부 다 판례죠? 판례니까 외워야 돼 이거. 판례 무조건 외워야 돼. 시험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 또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미연번에 125조 찾았습니까? 네. 125조 바로 밑에 가면 끝에 129조 찾죠?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26조의 표현대리에 승인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B번 사실행위는 기본 대리권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아까 대리에서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안 돼요. 됐습니까? 그럼 시험 포인트는 뭐라고요? 일상가사 대리도 기본 대리권 된다 안 된다? 되고 법정 대리권도 되고 공법상 대리권도 되고 복 대리권도 된다. 125조 129조도 기본 대리권이 된다. 된다 안 된다가 시험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외워야 되는 방법이에요. 요걸 외우는 방법 어떻게 하냐? 토요일 날 많이 틀려보면 됩니다. 많이 보면 됩니다. 그래도 나오면 이게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예?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2번. 기본 대리권 범위를 뭐 해야 됩니까?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넘어서야 됩니다. 자, B번 가서 B번에 사술 있습니까? 사술? 네. 사술을 쓰면은 요거는 기본 대리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기본 대리권 없다. 기망했다. 사술 기망. 요런 단어가 나오면 표현대리 승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사술을 썼다. 행합에 딱 해놓고 맨 끝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거 주고 오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가서 월권 행위가 있을 것 됐습니까? 자,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 현관편? 바로 밑에 줄에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대리 행위가 무효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시험에 나왔던 게 세 번째 줄에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고 처분이긴 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무효죠. 근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대리가 무효가 아닐 거 됐는데 그래서 이제 현관편 첫 번째 줄에 강행법규, 강행규정 찾았습니까? 네. 강행규정으로 무효가 됐다 현관편 딱 해놓으시고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됐을 때는 표현들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요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됐다. 그럼 표현들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해놓으시고 넘기면 됩니다. 자, 넘기면 동그라미 3번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기업번에 아까 뭐랬어요? 믿을 만한 정당한데 상대방은 누구만 된다? 직접 상대만 되고 전득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요.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아까 정당한 이유란 건 상대방의 선의이고 이게 나오네. 무과실로 해야 된다고. 거기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정당한 이유의 입증 책임은 누가 한다고요? 상대방이 합니다. 입증 책임 누가 한다고? 상대방. 자, 그 다음에 126조 적용 범위입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9조입니다. 129조. 자, 우리가 한번 물어볼게요. 125조를 배우고 여기 125조예요. 대리권 소멸 표시의 표현대리 125조. 126조 월권대리 129조 나왔는데 127조하고 128조는 뭐였습니까? 본인이 사망 대리권 소멸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본사, 대사, 대파, 대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거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5조, 126조에서 표현대리가 뭡니까? 표현대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128조, 129조, 127조, 128조에서 대리권이 뭐 했습니까? 소멸했죠. 소멸했는데도 이런 행위를 하면 뭐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성립을 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만든 거야. 아시겠죠? 소멸 사유 만들어 놓고 소멸한 후에 표현대리 성립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129조다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127조가 본사, 대사, 대파, 대성. 맞죠? 그리고 128조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 철회로 이미 대리권 소멸한다. 배우고 소멸을 배우고 난 다음에 소멸 후에 행위를 했을 때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129조. 대리권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해서 사실 알지 못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어렵게 해놨는데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는 상대방의 요건이 뭡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이 우리 판서 노트에 대리권이 만후에 대리권이 소멸 후에 무슨 행위를 해야 됩니까? 대리 행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권 범위 내에 해야 됩니다. 범위 내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넘어서면은 몇 조가? 넘어서면은 126조의 월권 대리가 된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요건은 법적으로 있었잖아.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 자, 이렇게 됩니다. 선의이고 무과실이 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무슨 대리입니까?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요겁니다. 대리권 범위 내에 된다. 넘었으면 무슨 대리 되고? 월권 대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에 대해서 판례가 있는데, 복대리. 요게 뭐냐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를 선임해가지고, 복대리를 하여금 행위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대리권 소멸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가 있답니다. 요 판례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자, 갑시다. 110페이지. 의 있습니까? 의? 의 두 번째 주까지 줄 것이고요. 대리권이 소멸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인정하는 표현 대리가 그 내용입니다. 대리권 소멸 표현 대리다. 밑에 성립 요건 첫 번째 1번에 줄 것이고 존재했던 대리권이 뭐 해야 되고 소멸한 상태해야 되고요. 그 밑에 니은번의 별표 니은번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누굴 선임했다고? 복대리 선임해가지고 복대리 행위를 했다. 믿을만 정당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선임 무과실일 때는 선임 무과실일 때는 129조의 표현대리 승립할 수 있답니다. 그 판례 별표 2번 나왔던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서 소멸한 대리권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져야 되죠. 근데 넘어서면 무슨 대리 된다? 두 번째 조까지 월권 대리가 되고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셔야 된다 이 말이야. 전득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적용 범위는 둘 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둘 다 적용한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시간에도 했지만 이거 정리합시다. 뭘 하냐면은 이걸 했어 이거를. 우리 판소 때 적어놨을 거예요. 네 어떤 거냐?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맞죠? 125조, 126조, 129조 이렇게 해놨죠? 자 법정 대리 요거 안 되고 적용되죠? 적용된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입증 책임입니다. 자 이때 누가 입증합니까? 본인, 상대방, 본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외울 때 본사본 이거 한다 했죠. 본사본 아시죠? 그래서 125조는 본인이 입증하고요. 129조는 본인인데 중간에만 상대방이요. 믿을만 전환이요. 상대방이 입증한다고. 됐어요? 네, 이게 이제 한꺼번에 정의 다 해놨잖아. 네? 자 우리가 적용 범위에서는 법정 대리 한 개만 적용되지 않는데 무슨 대리? 대리권 수혜 표시한 표현 대리만 요것만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다 적용. 입증은 누가 한다고요? 본사본 본인 상대방 본인. 알죠? 네. 중간에 뭡니까? 상대방 입증합니다. 됐어요? 우리 시험에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는데 혹시나 어디서 배우냐 어디서 문제 나오냐면 7월 8월 때 문제 풀이집 할 때 이거 한 번씩 나옵니다. 우리 시험 안 나오는데 주택관리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아시겠죠? 입증 책임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본사본 됐어요? 네.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말고 주택관리사 감정사에는 나온 적이 있어요. 법정 대리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 대리권 소유 표시한 표현 대리만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는 싹 다 적용됩니다.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표현 대리의 내용이다. 됐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좀 쉴게요. 자, 간단히 정리하고 쉴게요. 자, 대리권 수혜 표시한 표현 대리부터 한번 볼게요. 대리권 수혜 표시한 표현 대리는 첫 번째 대리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혜 표시가 있어야 되고 표시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범위 내 행위를 해야 되죠. 그러면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또 선의무과실 때 누가 책임진다고? 대리권 수가 없어도 본인이 책임을 진다.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대리권 수의 표시는 무슨 통지? 관념의 통지, 분료식, 사용을 무기나거나 직감 사용을 또 대리권 수의 표시로 볼 수가 있다는 판례. 불특정, 반드시 유의할 필요는 없다. 여기 보여드려요. 자, 월권 대리는 뭡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범위를 뭐 했습니까? 넘어서서 행위를 했단 말이야. 자, 뭐가 중요하다? 기본 대리권. 그럼 일상 가서대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고 법정 대리권도 될 수가 있고 공법상 대리권도 될 수가 있고 복 대리권도 될 수가 있습니다. 125조, 129조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고요.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야 되는데 동종 유사할 필요는 없다. 믿음만 정당 사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규정합니다.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하셔야 됩니다. 자, 대리권 소멸 표현되는 대리권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해야 되고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해야 되는데 넘었으면 무슨 대리? 월권 대리가 되고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하실 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115페이지 보세요. 115페이지 6번 문제. 표현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1번 맞습니까?
톰이란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 해서 129조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 해야 되지. 맞아요? 자, 그러면 표현 승립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쳐야 되고 2번 나왔잖아. 일상가사 대리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지. 있다. 그래 나오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요. 등기 신청에 기본 대리권 줬는데 사법상 대리권자 얘기를 했다. 그래도 월권 대리가 될 수가 있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3번 맞죠? 4번은요. 복대리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해야 되죠.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에 과실이 있으면 상계할 수가 경감할 수가 없답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판례 다 했죠? 중요하다고 다 표시됐던 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무효 취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네, 쉽니다.